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주천TV 이주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간첩단, 제주 창원 간첩단 사건 확대 수사로 상당히 지금 큰 충격에 빠진 것 같습니다. 이 간첩단의 규모가 어마어마한데요. 기획 시리즈로 지금 자일보에서 지금 싣고 있는데 1편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2023년 6월 15일이 되겠습니다. 14일이죠. 14일 수요일이 됩니다. 문정부서 활개친 4개 간첩단의 공통점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북한 대남공작부가 진보 진영에 침투를 해가지고 지령을 내렸는데 민노총, 정교조, 진보당 등을 정조준했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개의 간첩단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북한이 진보 진영에 침투를 해가지고 지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 조직이 민노총, 정교조, 진보당 그런 단체를 정조준해서 침투를 했다는 거죠. 자, 봅시다. 지난 1월부터 드러난 간첩단은 제주 간첩단, 히읗, 창원 간첩단, 민노총 침투 간첩단, 전북 지하망 등 모두 4개입니다. 지난 7일 서울 글로벌센터에서 열린 최근 북한 간첩단 사건 평가와 대책 세미나에서는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 많이 공개가 됐습니다. 많은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발표 내용과 자료집을 분석한 결과 이들 간첩단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4개 간첩단 모두 진보 진영 침투를 지령받았다는 점에 있습니다. 자, 그 첫 곡지가 북한은 4개 간첩단 모두에게 주요 진보단체 침투를 지령을 했습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에 따르면 북한은 4개 간첩단 모두에게 진보 진영 침투를 지령을 했는데 전국 민주노동조합총연합, 민노총이죠. 그리고 전국 농민의 총연맹, 전농, 또 전국 교직원 노동자, 정교조, 진보당 등이 주요 목표였던 겁니다. 특히 민노총은 최우선 목표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조합원 수가 121만 명 3천 명을 돌파했는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법의 산별노조교섭이 합법화된 이후 이들은 우리나라 정치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또한 민노총 주요 보직자 대부분이 1980년대에 운동권 출신이었다는 점은 북한에게는 대남혁명 역량 강화의 핵심 세력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국회 본부, 대학 본부, 법원 본부, 소방본부, 시도광역본부, 중앙행정본부 등 11개의 본부, 6개 직능본부, 약 20여 개 지부로 구성되어 있고 약 15만 명의 조합원을 거느린 전국 공무노조, 전공노도 입법, 행정, 사법 분야의 주요 부서에서 활동하고 있어서 북한이 노리는 대남혁명의 핵심 역량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농 또한 각 지역별 농민회가 다 모여 있고 지역별 여성 농민회까지 이미 만들어져 있어서 남조선 내부 혁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북한이 이런 단체에 침투할 사람들로 뽑은 이들은 소위 진보 진영에서 15년에서 35년 동안 활동해온 운동권 출신이었습니다. 이들은 또 대부분이 민노총 진보당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유동열 원장은 과거 혈연, 지연, 학연 등 이른바 연고선 공작에 주력했던 북한은 1980년대 이후에는 주체사상 등 사상적으로 무장된 특정 운동권 핵심 세력들을 포섭해서 지하망을 구축해 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동열 원장은 그러면서 이 시기 종북 세력은 정치, 법조, 노동, 학원, 문화, 언론
종교계 등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진보 세력, 민주화 운동권 세력 등으로 둔갑하여 위장하여 이런 말이죠. 정치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면서 2000년대 종북 세력의 발언은 그동안 북한이 뿌린 혁명의 씨앗이 발화하여 만개한 결과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둘째 꼭지입니다. 북한이 포기하지 않는 대남 공작 목표, 진보 정당 장악하라. 북한은 이런 사회운동이 가능한 세력을 동원해 진보 정당을 만드는 데 주력해 왔다고 유동일 원장은 설명합니다. 유 원장에 따르면 북한은 1990년대 초부터 대남 공작 부서에 정당과를 만들고 진보정치 세력 양성 지원, 진보정당 창당 지원, 진보정당 침투 장악 공작을 펼쳐왔다고 합니다. 유동일 원장은 이어서 이번에 적발된 간첩단 사건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진보당 당원이었다고 하면서 북한은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진보당을 장악하라는 지령을 하달한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유동일 원장은 북한은 2011년 2월 왕재산 간첩단의 진보정당 대통합을 지령했는데 같은 해 11월 통합진보당 정당이 실현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주 간첩단, 창원 간첩단, 민노총 침투 간첩단 등에서 보듯이 북한은 현재까지도 진보당 포섭과 장악에 주력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전략 때문인지 과거 민주노동당에는 방첩당국이 파악한 것만 4개의 간첩단이 서로 다른 경로로 침투했었다고 합니다. 민족민주혁명당의 이석기 망, 민노당 고문 강태훈 망, 민노당 서울시당을 장악한 1심의 망, 민노당 인천시당을 장악한 왕재산 망 등이 그들입니다. 그는 북한에게 진보정당은 전술당이며 지하당은 전략당의 위상을 갖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남 적화 통일의 실제 핵심은 지하당이지만 합법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진보정당을 만들어 활용하다가 혁명의 결정적 시기가 도래하면 혁명의 참모부이자 사령탑인 지하당이 이를 장악해 움직인다는 것이 북한의 계획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꼭지입니다. 2000년대 이후 굳어진 북의 접선 방식은 어떤 것이냐? 동남아 국가에서 관광객 위장을 해서 접선한다는 겁니다. 자,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내려봅시다. 또 다른 공통점은 바로 제3국, 특히 동남아 관광국가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을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사실 북한은 2000년대 들어 직접 침투보다는 제3국에서 접선하는 방식을 선호해왔고 이후 방첩당국이 검거한 간첩들 대부분이 제3국을 경유한 국적 세탁 간첩이나 탈북민 위장 간첩이었다고 유 원장은 설명했습니다. 방첩당국이 올 들어 적발한 4개 간첩단 또한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말레이시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했다는 겁니다. 유동일 원장은 북한이 이들 국가를 선호하는 배경에는 북한 공간이 상주하고 있어서 이를 발판으로 합법 활동이 자유롭고 비상시 지원 협조가 용이하며 선진국에 비해서 보안 활동이 느슨하고 한국인이 많이 찾는 관광지가 많아 관광객으로 위장하면 출국하기도 편하고 비상시 북한으로 복귀하기도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번째 꼭지입니다. 진보세력 국내 간첩 활동의 자양분 역할을 한다. 이제 대북 경제 협력도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예? 북한에 대한 경제 협력 이것 참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세미나 패널로 참석한 윤봉한 국가안보통일연구원장은 진보 세력이 국내 간첩 활동의 자양분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정보원 수사처장을 역임한 윤봉한 원장은 과거 경험을 토대로
통상 북한과 연결된 종북 주사파 세력이 대부분 진보 활동을 하는 민주 인사로 위장해서 활동하고 있어서 옥석 구별이 어려운 데다가 이들 단체들이 정당한 수사 활동마저 사건 조작, 공안 탄압으로 여론놀이를 하며 수사에 물타기를 시도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참 개탄스러운 이야기죠. 걸핏하면 간첩사건 조작했다, 공안놀이다가 뒤집어 씌운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반성은 안 하고. 자, 그러면서 윤봉한 원장은 김일성이 생전에 머리 좋은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고 고시 합격시켜 행정부와 사법부에 침투시켜라, 10명을 지원해 1명만 합격시켜도 성공이라고 했던 말을 언급했습니다. 윤 원장은 북한은 1980년대부터 2010년까지 최소한 300명, 최대한 1,800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다수가 사법부, 행정부 등과 군, 종교계 등으로 침투했다고 하면서 한편 국회에도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가 의원 보좌관 등의 신분으로 다수가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이 김일성 장학생들이 적게는 300명, 많게는 몇 명요? 1,800명까지 김일성 장학금을 받고 사법부, 또 국회, 행정부 등에 침투해 있다는 겁니다. 야, 이 나라 참 큰일 났습니다. 그는 또한 새로운 의혹도 제기를 했습니다. 윤 원장은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다고 전제한 뒤 현재 후속 수사 중인 쌍방울 김성태 사례와 같이 대북사업 추진을 명목으로 북한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포섭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면서 대북 경제협력 등의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 명목으로 북한과 접촉하는 사람이나 단체에 대해서도 면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대북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북한하고 연결되면서 북한의 대남공작은 말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 조사해봐야죠. 윤 원장은 또한 근래 진보 세력을 중심으로 요즘에도 간첩이 있나, 인터넷 세상에 직접 접선한 간첩이 있을 리 있나 라는 간첩 무용론이 확산 중인데, 이는 일반적인 국민 여론이라기보다는 종북 좌파 세력이 국정원 무용론을 제기하는 것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는 최근 간첩 수사를 국정원이 대공수사권 지키기라는 논조로 역공을 펼치면서 오히려 국수완박, 국정원 수사권 완전 박탈의 완벽한 기회로 이용하려는 정치, 언론, 사회, 문학의 움직임도 다수 감지된다고 개탄해하면서 김일성이 생전에 남조선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조직이 많다고 했던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서울 글로벌 센터에서 열린 최근 북한 간첩단 사건 평가와 대책을 보면은 지금 대한민국은 바야흐로 간첩 천국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려도 과장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꼭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